한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무언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는 삼성전자의 큰 변화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것인지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키워드는 11월의 상승 시나리오가 네. 나왔습니까? 일단 오늘 10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네. 삼성전자가 4%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상한가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는 건데 그에 반해서 시장은 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외국인이 지금 한국 시장을 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 11월 1일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랠리를 계속 좀 주장을 해왔었는데 어떤 시나리오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일 모레 있을 FOMC 회의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번 FOMC 회의에서는 75bp 인상,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이어갈 것이고 다음 달 12월 달부터 50bp로 인할 수 있다라는 게 논의할 것이다라는 정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내년까지 5% 인상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12월까지 50bp 하게 되면은 지금 연준의 금리가 4.5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2월 달, 1월 달은 그 FOMC가 없고요. 2월 달, 3월 달에 25bp씩 올리면서 5%까지 갈 거란 이야기인데 대부분 그런 시나리오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연준만의 일이 아니라 뭐 캐나다, 영국, 호주 다 지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미국 혼자서 계속 좀 초매파적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기대를 좀 만족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8일 이 미국 중간선거인데 이거는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하죠. 항상 그 미국 중간선거 지나고 나면은 이 정책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던 기억이 있는 건데 이게 194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여기가 지금 기준점이거든요. 중간선거 이후에 증시를 봤더니 중간선거 이전에는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중간선거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올랐다는 통계입니다. 통계만큼 사실 또 정확한 건 없겠죠. 이런 걸 봤을 때 이 다음 주 8일 날 중간선거가 지나면서부터 시장은 또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 바이든의 민주당이 지금 친환경 정책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좀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한번 또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중간선거가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한쪽으로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종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그 바로 이틀 뒤에 있을 10월 10일 날 CPI 발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CPI 발표 때 항상 당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좀 잘 나오고 봤던 건데 생각보다 못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최고 9.1까지 찍었던 CPI가 지금 내려온 게 8.2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도 안 내렸다는 건데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는 이 10월 CPI 같은 경우는 이게 YOY 기준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0.7%는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번 6월 달에 9.1이었습니다. 그게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확인하는 YOY 기준, 전년 대비 기준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0.7%씩 빠질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평균 CPI를 3%에서 4%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10월 달부터는 눈에 띄게 빠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이 CPI를 좀 못 내놓게 했던 부분이 바로 주택 가격이었는데 지금 2달 연속 미국의 이 주택 지수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확인할 10월 CPI는 우리 예상대로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1월부터는 사실 1년 동안 내내 우리를 괴롭혀왔던 뭐 CPI라든가 뭐 금리 이런 부분이 방향이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11월 달에 상승 시나리오를 좀 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 다만 시장이 올라갈 때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멘텀이 강한 종목도 위주로 올라서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11월 초에 굵직한 이슈,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에 그 향방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상승 시나리오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지난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그렇죠. 있어요. 바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혀 소외가 되지 않고 잘 올라서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의 인수합병 가능성으로 좀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뭐 삼성이
시가총액 2천억도 안 되는 종목을 인수한다 그래서 뭐가 뭐 큰 의미가 없겠죠. 다만 이제 삼성이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1등으로 가기 위한 그 걸음에 있어서 사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 어떤 이 시스템 반도체의 IP를 만드는 업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이 ARM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100조 가까운 모습이 있는데요. 성장성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1등으로 가기 위한 어떤 필요한 좀 기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자리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앞서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게임주죠. 데브 시스터즈. 게임 쪽에서 약간의 지금 불협화음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 올라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이 게임주였고요. 그 게임주가 가장 먼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일 연속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쿠킹런 킹덤에 이어서 지금 BTS가 또 이제 어떤 게임에 대한 홍보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에만 또 블록체인 게임 2개가 나오고, 내년도에 지금 쿠킹런 킹덤 게임 이벤트가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보시면 우리 예상대로 12월 달에 50pp 인상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살짝 떨어진다고 본다면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그런 게임들의 반등이 세게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지금 시장 반등의 가장 핵심인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반등에서 핵심인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 첫 번째부터 힌트 보시죠. 오늘의 힌트는요, 애플이 살린다입니다. 네. 진짜 애플이 살렸어요, 빅테크들을요. 애플이 7%나 올랐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애플이 7% 급등하면서 지난 주말 미증시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만큼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왜 올랐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또 애플 관련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아이폰 13이 상당히 많이 팔렸었는데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아이폰 14는 뭐 13 대비해서 좀 적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있던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했던 실적도 사상 최고치가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잘 팔릴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도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지금 공급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애플이 7% 올라간 이유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빅테크의 넘버 원이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숫자도 잘 나왔지만 아무리 지난 실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우려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우려감까지 싹 씻어버린 겁니다. 일단은 지금 3분기가 매출이 이제 원화로 128조 원, 지금 달러로 901억 5천만 달러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이 1.29달러.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아이폰 14 인기가 핵심이다라는 건데, 지금 그 CEO인 팀 쿡에 의하면 타 업체 대비, 그러니까 스마트폰 지금 업황이 썩 좋지 않은데, 지금 팀 쿡의 말에 의하면 지금 타 업체 대비 애플의 아이폰 사업은 아주 견조한 실적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폰이 지금 아이폰으로 넘어온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폰 14 프로 공급이 압박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아이폰 14 프로가요, 원래 생산량이 50%였는데 이거를 60%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 중에서 아이폰 14보다도 아이폰 14 프로의 공급량이 늘어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기업을 우리가 본다면은 뭐 애플처럼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이폰 14 프로 관련주를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이 지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도 계속 아이폰의 유저들, 특히 매니아층들은 절대 네. 배신을 안 한다는 이야기 몇 번이나 해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이런 소비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와중에도 아이폰의 열풍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네. 아이폰 넘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식이 틀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좀 열풍이 또 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열풍 속에서 국내 시장 안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첫 번째 공약주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바로 BH, LG 이노텍과 BH가
대장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뻔한 종목인데 네. 보통 이럴 때는 애플 같은 경우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주 잘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BH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아이폰 부품들이 알려져 있고요. 실적을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역대급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4,732억, 영업이익 590억. 컨센에 부합하면서도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애플처럼 사반기에는 지금 아이폰 프로를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4분기는 더 좋을 거다라는 건데 아이폰 점유율이 원래는 60에서 80%까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이폰 14 프로를 현재 지금 50% 생산량에서 60%까지 늘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다른 쪽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이폰 14 프로에 공급하는 이 BH 어떤 생산량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유율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이폰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BH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장 산업향도 지금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단 지금 아이폰에 이제 FPCB를 공급하면서 아이폰 부품 수입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전장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제 서버에 불났던 부분이 바로 BMS,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문제도 좀 제기됐었는데 이 BMS 사업도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그 많은 이 휴대폰에 OLED 탑재율이 좀 늘어나면서 2024년도 주요 고객사가 대부분 OLED 탑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2023년, 4년까지도 성장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는 제가 볼 때 너무나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아이폰이요. 원래 9천만 대를 생산하려고 했었고요. 500만 대를 추가 생산하려다가 그 9천만 대와 500만 대 추가 생산을 좀 취소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9천만 대는 그대로 생산하면서 역시나 지금 아이폰 14 프로의 매출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문제가 없다 보입니다만 일단 지금 이 어떤 상승 속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빠르게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최종 목표가는 저는 33,000원까지 좀 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28,000원까지 먼저 목표가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23,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BH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물론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도 단기적으로 28,000원 보겠고요.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헌덕이 덕분에는 또 어떤 공략주일지 한번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네옴시티, 정부가 나선다. 정말 네옴시티, 저는 한미글로벌의 차트를 보면서 네옴시티가 진짜 한미글로벌을 이렇게까지 살리는구나 놀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핫한데 네. 사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조그만 수주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수주할 기업을 본다면 우리가 또 충분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해외건설 3.0 시대를 선언할 것이다. 수주를 전방위 지원하겠다. 바로 이제 내일 해외건설 플랜트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행사에서 직접 이런 선언을 하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선언을 한 게 아니고요. 내일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미리 좀 볼 수 있다라는 건데 11월 1일 날 이 건설회관에서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2022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기념 행사인데 2027년까지 해외건설을 연 500억 달러로 투자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대 해외건설 강국이 진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일 연설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우수한 스마트 기술하고 또 지금 이 SM 같은 이 한류 문화까지 또 중동으로 가서 전방위적으로 좀 지원을 할 생각이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외건설 3.0 시대의 선언 예정인데 지금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민간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일 생각이고 지금 이 고부가치 분야도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일 날, 그러니까 내일 이런 발표를 하고요.
5일 날 바로 사우디 원팀 코리아 로드쇼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 기업들을 홍보할 생각이고 현지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해서 사우디의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기업들만의 힘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고요. 여기 어떤 그 문화적인 지원이라든가 한류 열풍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이와 관련된 실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보시죠. 네. 현덕 덕분에 두 번째 공략주는 유신이에요. 네. 한미글로벌하고 지금 투톱으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맞아요. 유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주가 나온 건 아니고 실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무언가 수주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많은 건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겠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도로나 항공 같은 이 인프라 설계라는 또 감리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게 돼 있거든요. 바로 도로공학 철도 구조 설계를 하는 기업이고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도시계획 감리 기타 설계 사업에서 지금 사회 기반 시설의 타당성 조사하고요. 설계 업무,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금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많은 테마주가 생겨났는데 유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8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만 영업이익 93억. 그러니까 이미 실적이 작년에 80억이었는데 지금 상반기만 93억 나왔다는 얘기는 실적이 폭증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매출 같은 경우 작년 수주가 2,787억이었는데 지금 상반기가요 2,622억. 작년 상반기에 한 만큼 이번에 작년 1년 동안 한 만큼 상반기에 지금 매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런 만큼 실적이 폭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테마주 중에서도요 가장 핵심적이고 실적이 잘 나오는 유신을 보자라는 겁니다. 유신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한미글로벌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이면서 급등하고 있듯이 유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이제 매물을 소화하느라 힘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뚫어놓은 종목도 더 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심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49,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43,000원으로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유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미글로벌과 함께 투톱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목표 주가는 49,000원, 손절가는 4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제가 주말에도 이제 좀 녹화를 해놨는데 네. 지금 시장은 좀 무난하게 잘 올라서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겁을 먹는다면은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